자동차 정비소 프랜차이즈 제국의 백만장자 노인이 자신의 직원들을 시험하기 위해 차가 고장난 척 변장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목격한 매니저의 행동은 당신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한태규는 자동차 정비업계에서 전설적인 이름이었다. 그는 서울에서 시작해 전국적으로 5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며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명성은 쉽게 쌓이지 않지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최근 몇 달 동안 태규는 고객들로부터 회사의 신뢰에 대한 불만을 듣기 시작했다. 정비 비용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지거나 불필요한 수리를 강요당했다는 이야기가 점점 더 많아졌다. 그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내 이름이 걸린 사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둘 수는 없어. 그래서 그는 직접 나서기로 결심했다. 수십 년간 자신이 타던 오래된 소나타를 끌고 서울 강남의 한 프랜차이즈 지점을 방문하기로 했다. 그의 계획은 간단했다. 낡은 옷을 입고 고객의 입장에서 정비소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날 아침 태규는 오래된 작업복과 낡은 모자를 쓰고 집을 나섰다. 정비소에 도착했을 때 그는 몇 분 동안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직원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혼란과 기대가 뒤섞였다. 어서 오세요. 정비소의 매니저 박민수가 태균을 반겼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태균의 낡은 차와 초라한 옷차림을 보고 조금 굳어졌다. 뭐가 문제신가요? 민수는 건조한 톤으로 물었다. 태균은 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수는 태균의 말을 대충 듣고는 차량을 제대로 검사하지도 않고 컴퓨터 화면을 켰다. 몇 분 후 그는 엄청난 수리 목록을 출력했다. 이거 보세요. 여기저기 문제가 많네요. 부품 교체에 시간이 걸릴 겁니다. 예상 비용은... 태규는 속으로 혀를 찼다. 이게 고객을 대하는 방식인가? 그는 조용히 보고만 있었다. 잠시 옆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오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자리를 떠났다. 그러나 태균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내가 정말 잘못 본 걸까? 아니면 내 회사가 이렇게 변질된 걸까? 식당에서 태균은 따뜻한 국밥을 앞에 두고도 한 입도 먹지 못했다. 매니저 박민수의 태도와 터무니없는 견적이 그의 마음속에 깊은 불쾌감을 남겼다. 이게 정말 내가 쌓아온 회사의 모습인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과거에는 정직과 신뢰가 사업의 핵심이었다. 고객이 먼저다라는 그의 철학은 직원 교육의 첫 번째 원칙이었고, 이를 통해 그는 수많은 단골 고객을 얻었다. 식사를 마치지 못한 채 다시 정비소로 돌아온 태규는 멀리서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점심을 먹으며 웃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매니저 민수는 사무실 안에서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고, 다른 직원들은 태균이 들어오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그 순간 한 젊은 직원 김준호가 태균의 차 옆에서 무언가를 살피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준호는 신입사원처럼 보였다. 그는 태균의 차 본넷을 열고 내부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다. 아 배우님, 이 차는 오래되었지만 잘만 관리하면 더 오래 탈 수 있습니다. 준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태균은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다. 준호는 차의 배터리를 점검한 후 말했다. 이 모델은 물 배터리 방식입니다. 물이 부족해서 시동이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바로 채워드릴게요. 비용은 따로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 단순하고 진심 어린 행동에 태균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자신의 직원 중에 아직도 이렇게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느꼈다. 그러나 매니저 박민수가 사무실 창문 너머로 준호를 지켜보며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본 태규는 긴장이 감돌기 시작했다. 태규는 준호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다. 젊은이, 내 이름이 뭐라고 했지? 준호는 부끄러운 듯 대답했다. 김준호입니다, 아버님. 그 순간 태규는 그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이 젊은이는 회사의 미래다. 태규는 준호와의 대화 후에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다. 그는 준호의 진솔한 태도가 반갑기도 했지만 민수가 이끄는 매장 분위기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차로 돌아가려던 태규는 정비소 안에서 들리는 민수의 목소리에 걸음을 멈췄다. 김준호, 지금 이리 와. 민수의 목소리는 명령조였고 어딘가 날카로웠다. 태규는 고개를 돌려 준호가 부름에 응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준호는 약간 망설이다가 천천히 민수 앞에 섰다. 민수는 팔짱을 끼고 준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너 고객 차를 그냥 무료로 고쳐줬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비난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저기 배터리에 물이 없었을 뿐이라 큰 문제가 아니었고 간단히 해결할 수 있어서. 하지만 그의 말은 민수의 냉소적인 반응으로 끊겼다. 그래서? 네가 그런 판단을 할 자격이라도 있냐? 네가 주인장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회사가 어떻게 운영될지 생각해봤어? 민수는 한숨을 내쉬며 계속 말했다. 고객이 뭘 알아? 우리가 전문가고 우리가 뭐라 하면 그냥 믿는 거야. 정비 비용은 우리 마음대로 청구할 수 있는 거라고. 이 광경을 밖에서 지켜보던 태균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그의 회사는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지금 그 핵심 가치가 민수의 탐욕으로 인해 무너지고 있었다. 준호는 억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렇게 고객을 속이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수는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너는 신입일 뿐이야. 네가 뭐를 안다고? 시키는 대로나 해. 태균은 이 장면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가슴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다. 이 매니저는 내가 소중히 키워온 회사를 더럽히고 있다. 그는 결심했다. 민수를 그대로 둘 수는 없었다. 태균은 정비소를 떠나려던 계획을 접고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그는 차 안에 앉아 민수가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와 고객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응대하는지 확인하려 했다. 준호와 민수의 대화가 끝난 뒤 태균은 민수가 직원 휴게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서둘러 자리를 잡았다. 민수는 다른 직원들에게 준호의 행동을 문제 삼으며 말했다. 저 녀석, 고객 앞에서 회사 이미지를 망칠 뻔했어. 그래도 내가 적당히 눌러줬지. 하지만 이런 태도로 계속하면 회사 운영에 방해만 될 거야. 다른 직원들은 대놓고 웃으며 동의하는 척했지만 몇몇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태균은 민수가 말하는 것을 듣고 차가운 분노를 느꼈다. 그는 차로 돌아가며 자신이 직접 나설 때가 되었다고 확신했다. 다음 날 태균은 정장을 입고 정비소를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그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민수의 행동을 철저히 알아보기 위해 내부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회사 직원들 중 일부는 민수의 문제 있는 행동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민수를 두려워해 이를 보고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태균은 준호에게 연락해 따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요청했다. 준호는 조금 놀랐지만 동의하며 말했다. 어르신, 무슨 일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저와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근처의 작은 찻집에서 만났다. 태균은 조용히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준호의 진실한 태도를 테스트해보기로 했다. 그는 준호에게 회사에서의 경험과 민수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준호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 일이 정말 소중하지만 때로는 제가 하는 일이 회사의 원칙과 어긋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의 말은 태균에게 더 깊은 신뢰를 심어주었다. 이 대화는 태균이 다음 날의 행동 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그는 이 정비소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태균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정비소에 나타났다. 그는 오래된 낡은 차 대신 광택이 나는 검은색 고급 세단을 타고 나타났고 정장 차림에 반짝이는 구두까지 신고 있었다. 매장 앞에 차를 세운 그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고 직원들은 모두 그의 등장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특히 민수는 그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눈썹을 찌푸리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민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태균은 그의 태도를 가만히 살피며 차분한 어조로 대답했다. 어제 점검받았던 차량인데 문제가 여전히 있는 것 같아 다시 확인받으러 왔습니다. 민수는 순간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자신감을 되찾은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요, 고객님. 저희가 철저히 다시 점검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태균은 민수의 억지스러운 태도와 가식적인 말투에 불편함을 느꼈다. 차는 다시 점검을 위해 들어갔고 이번에도 준호가 맡게 되었다. 준호는 꼼꼼히 차량을 점검하며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옆에서 민수가 끊임없이 비아냥거리며 명령을 내렸다. 야, 꼼꼼히 해라. 이런 오래된 차들은 문제투성이라 어르신들이 아무리 돈 많아 보여도 다 바가지 씌워야 돼. 태균은 그 말에 깊은 분노를 느꼈다. 자신의 차가 단순한 테스트였음을 아는 그에게 민수의 태도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직원들을 모두 한 곳으로 모으라고 지시했다. 직원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모였고
민수는 당황한 듯 말했다. 고객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하면 다른 고객들이 보기에. 하지만 태규는 그의 말을 자르며 냉정하게 말했다. 이제야 여러분에게 제 본 모습을 밝힐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는 명함을 꺼내들어 직원들에게 보여주었다. 나는 이 회사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서태균입니다. 오늘 여기서 내가 본 것은 내가 평생 쌓아온 신뢰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였습니다. 직원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일었다. 민수는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태규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 회사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후로 이 행동의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이제 직원들 사이에 긴장감이 가득했다. 태균의 진심 어린 분노는 공간을 가득 채우며 앞으로의 결정을 예고하고 있었다. 태균의 정체가 밝혀진 이후 정비소는 침묵 속에 휩싸였다. 직원들은 그의 진지한 태도와 분노에 압도당했고 특히 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태균은 직원들에게 한 사람씩 시선을 돌리며 말을 이었다. 나는 평생 정직함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 회사를 키웠습니다. 고객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오늘 나는 여러분 중 일부가 그것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직원들의 가슴에 와닿았다. 준호는 태균의 눈빛에서 그의 진심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반면 민수는 태균의 시선에서 도망치듯 고개를 돌리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특히 너 민수, 태균이 그의 이름을 부르자 모두의 시선이 민수에게 집중되었다. 너는 고객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봤다. 고객의 신뢰를 배신하고 우리 회사의 가치를 망가뜨린 행동에 대해 어떤 변명을 할 수 있겠느냐. 민수는 더듬거리며 말을 꺼냈다. 그게 아니라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단지... 하지만 그의 변명은 태균의 냉정한 표정 앞에서 무색해졌다. 오해라고? 태균이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어제 준호가 보여준 정직함은 무엇이냐? 내가 목격한 모든 것은 너의 잘못된 태도와 욕심이었다.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태균은 그들을 진정시키며 말했다. 여기 있는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신뢰로 살아가는 직업입니다. 그것을 배신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는 준호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네가 보여준 정직함과 열정은 내가 이 회사를 세운 이유를 상기시켜 주었다. 너 같은 사람이 이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자격이 있다. 그 순간 준호는 태균의 말을 듣고 놀라움과 감동에 휩싸였다. 그의 진심이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정비소의 긴장감이 점차 가라앉으면서 직원들은 준호와 태균 사이에 형성된 특별한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태균은 민수를 해고하는 대신 준호가 어떻게 정직과 열정으로 이 위기를 헤쳐나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다음 계획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오늘 이후로 태균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우리 회사는 정직과 고객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겁니다. 이것은 내가 세운 원칙이며 다시는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그는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준호야, 너의 정직함은 단순한 행동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이 회사의 본질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너에게 더 큰 책임을 맡기고 싶다.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태균을 바라보았다. 회장님, 제가 감히 무슨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배울 점이 많습니다. 태균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경험은 배울 수 있지만 너의 진심은 그 누구도 가르칠 수 없다. 네가 가진 정직과 열정이야말로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것이다. 그 순간 직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들은 준호가 회사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임을 느끼고 있었다. 태균은 민수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다. 네가 보여준 잘못된 행동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후로 이 회사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동은 용납되지 않는다. 민수는 침묵한 채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날 저녁, 태균은 준호를 정식으로 회사의 핵심 직원으로 임명하며 그의 미래를 위해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준호는 감격하며 눈물을 보였다.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직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회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잠시만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유튜브가 저희 영상을 잘 추천하지 않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이 채널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비소의 다음 날 아침, 태규는 그의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시 정비소를 찾았다. 그는 직원들과 준호가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준호는 고객의 차를 세심하게 살피며 동료들과 협력하고 있었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활기가 느껴졌다. 태규는 차에서 내려 직원들을 모두 모았다. 그의 모습은 여전히 권위적이었지만 오늘은 따뜻함이 배어 있었다. 모두에게 중요한 공지가 있다. 그는 차분히 말했다. 직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다. 태규는 준호를 앞으로 부르며 말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정비사가 아니라 우리 회사의 미래를 상징하는 사람이다. 오늘부터 그는 이 정비소의 관리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그의 정직과 열정이 여러분 모두에게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 준호는 놀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직원들은 환호하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준호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회장님, 저를 믿어주신 만큼 제가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규는 직원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정비소는 단순히 차량을 수리하는 곳이 아니다. 우리는 고객의 신뢰를 수리하고 직원들의 꿈을 키우는 곳이다. 그 신뢰를 잃는 사람은 더 이상 이곳에 설 자리가 없다. 직원들은 태균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더 나은 미래를 다짐했다. 준호는 그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그날 저녁, 정비소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직원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로 결심했다. 손주혁은 자동차에 시동을 걸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마음속은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다. 젊은 직원 민재가 보여준 정직함과 배려는 감동적이었지만 회사의 관리자 김상훈의 행동은 분노를 자아냈다. 그는 오늘의 결정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며칠 전 주혁은 손수 자신의 차량을 맡기며 직원들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고객의 신뢰를 기반으로 세워진 자신의 제국에서 정직은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 하지만 김상훈은 고객을 속이며 높은 비용을 청구했고 고객들의 무지를 악용했다. 더군다나 그 대상이 겉모습이 소박한 자신이었다는 점이 더욱 실망스러웠다. 반면 민재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문제를 간단하고 정직하게 해결했으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민재의 진심 어린 태도는 주혁에게 오래전 자신이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초심을 떠올리게 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주혁은 김상훈을 호출했다. 사무실 문이 닫히자마자 그의 목소리는 단호해졌다. 김상훈, 너의 행동은 내 회사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 내가 직접 본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 너는 이 회사에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김상훈은 당황하며 회장님 오해입니다 라고 변명했지만 주혁은 단호했다. 그만두어라. 회사의 신뢰를 깨는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는 없다. 그리고 나서 민재를 불러 사무실로 들였다. 긴장한 표정의 민재에게 주혁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네가 보여준 정직과 배려는 이 회사의 본질이다. 네가 자랑스럽다. 앞으로 더 큰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돕겠다. 그날 밤 주혁은 자신의 결정을 되새기며 잠자리에 들었다. 회사의 미래는 정직과 진심 위에 세워져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민재는 회사 주차장에서 회장 손주혁과 함께 마지막 차를 닦고 있었다. 그동안 쏟아진 일련의 사건들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처음엔 단순한 수리공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그는 회사의 미래를 함께 책임질 신뢰받는 직원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민재야, 주혁이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오늘은 네가 이 회사의 중심이 되는 첫걸음을 내딛는 날이다. 너 같은 사람이 많아져야 내 회사가 진정한 신뢰의 상징이 될 수 있다. 민재는 감격스러운 마음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회장님, 저는 단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찾는 모습이다. 네가 보여준 진심이 다른 직원들에게도 전해질 거야. 이후 민재는 본사에서 지원받은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했고 몇 년 후 새로운 지점을 맡아 관리하는 책임자가 되었다. 과거의 경험은 그에게 강한 신념을 심어주었고 그는 정직과 진심의 가치를 고객과 동료들에게 전파했다. 마지막 장면은 민재가 한 노부부의 차를 수리하며
따뜻하게 미소 짓는 모습으로 끝난다. 그는 손주혁 회장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말했다. 이 회사는 우리 모두의 믿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하루를 만들어 봅시다. 만약 오늘 민재의 이야기에서 감동을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화면에 떠오르고 있는 또 다른 특별한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제가 직접 준비한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클릭하셔서 함께 감동을 나누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